오늘은 이제 퓨즈엑스라는 코인인데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많이 나오면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다양한 IT나 금융 관련 서비스들을 개선하고 좀 더 쉽게 편하게 바꾸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P2P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데이터 아니면 쇼핑이나 여행 관련 마일리지를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셀 수 없이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페이먼트 관련 코인 중 하나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먼트 코인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저번 달에 최유진 국장님이 다뤄줬던 것 같은데 펀디엑스가 제일 유명한데 네. 펀디엑스요. 네네 오늘은 저는 이제 퓨즈엑스라는 코인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펀디엑스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쵸, 단타를 유명합니다. 치기에도 굉장히 좋은 코인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던 건데 물론 요즘은 망했지만요. 네, 어쨌든 단타를 치기 좋은 코인이야. 그때 이제 0.01씩 제가 너무 코인 투자자처럼 말했나요? 아, 네. 어깨 좀 피세요. 어깨. 아, 예, 예. 너무 투자자처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펀디엑스에 이어서 이제 퓨즈엑스네요. 다 스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퓨즈엑스라는 코인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퓨즈엑스를 기본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네.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이런 페이먼트 관련 코인들을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제 비단 퓨즈엑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관련 프로젝트들이랑 그런 다 상호 비슷한 내용들이고 앞으로 이런 페이먼트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제 판단할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퓨즈엑스를 먼저 살펴보면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봤을 때 랭킹은 지금 화면에 보면은 랭킹에 468위예요. 468이요. 네. 그리고 거래량이 이게 제대로 집계된 건지 모르겠는데 1BTC가 안 돼요. 지난 하루 동안 거래량이. 네. 뭐 아무리 장이 좋지 않다 해도 지표가 상당히 나쁘죠. 네. 네. 그러게요. 1BTC가 안 된다는 거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한 500만 원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금을 회수하고 계시는 건지. 네, 그죠. 뭐 요즘 다 지금 장이 너무 나쁘니까 뭐 거래량이 뭐 이렇게 팔기도 뭐하고 다시 뭐 추가 매수하기도 그런 시점이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 치고라도 되게 상당히 저조한 거래량이죠.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뭐 지금 상황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퓨즈엑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살펴보죠. 네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퓨즈엑스 보면은 뭐 다른 분들 제외하고 어드바이저에 상당히 유명한 분이 계시죠. 네. 네, 로저버가 어드바이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로저버인가요? 로저버. 네네네. 로저버군요. 네, 로저버도 이제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네. 사람이지만 맞습니다. 네, 이 업계에서는 이만한 거물을 어드바이저로 참여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퓨즈엑스 팀의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이 이름만으로 이 프로젝트의 신뢰적인 면에서 쉽게 일반인들에게 어필시킬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뭐 비즈니스를 계속 영위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 비트코인 1세대 투자자이자 이 비트코인 캐시 설립 멤버인 로저버가 이 어드바이저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 말씀하셨듯이 이 퓨즈엑스의 잠재력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럼 퓨즈엑스의 생태계 생존 전략과 특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되게 많은 그 페이먼트들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퓨즈엑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퓨즈엑스에 그 제공하는 카드와 기존 POS 접근성입니다. 그 카드 결제기라고 해요, 네. 단말기. 포스기요? 네, 포스기. 네. 포스기에 포스 접근하기가 단말기요. 쉽다. 포스 네네네. 단말기요. 네. 아, 네네네. 그러니까 포스기 그냥 기존의 이제 펀디엑스라든지 뭐 모나코, 텐센트페이 등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려면 가맹점에서 그 새로운 포스 단말기를 새로 설치해야 되는데 네. 이 퓨즈엑스는 사업장에서 쓰던 기존의 단말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퓨즈엑스를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사업장마다 포스기는 네.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저변이 이제 다른 페이먼트 코인보다 훨씬 넓힐 수 있고 페이먼트라는 이런 비즈니스 특성상 저변이 넓어진다는 거는
상당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사님이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페이먼트 프로젝트는 사실 퓨즈엑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퓨즈엑스 카드가 기존 페이먼트 프로젝트와 좀 차별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이제 퓨즈엑스 카드라 그랬잖아요. 네, 뭐 화면에도 보면 나와 있듯이 일반 그냥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에요. 네, 보통은 이제 뭐 펀디엑스라든지 뭐 다른 카드는 이제 데뷔 카드처럼 해가지고 은행에서 네. 나눠주는 그런 일반 플라스틱 카드인데 퓨즈엑스 카드는 IC 카드가 내장되어 있는 스마트 카드입니다. 스마트 카드요. 네, 이 카드에는 그래서 뭐 기능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카드에는 여러 장의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 카드나 체크 카드를 입력을 해서 사용 시 뭐 골라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카드를 지갑에 뭐 한꺼번에 놓고 다녀서 다닐 필요가 없이 이 퓨즈엑스 카드 한 장만 다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카드만 골라서 선택할 수 있어서 뭐 휴대성이 상당히 용이하고요. 네. 네. 또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겉면에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로 실시간으로 거래소에 있는 잔고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네. 암호화폐를 관리 및 선택할 수 있어서 다른 페이먼트 프로젝트 카드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카드 서비스 또한 제공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보안에 대해서도 궁금해집니다. 네, 그죠. 이런 뭐 카드 잔고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이제 그 거래소랑 이제 계속 이 카드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소리잖아요. 네, 연동이 되어 있다는 소리는 분명히 그 중간에 침투를 할 수 있고 네.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 거래소 계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일단 보안은 이제 카드는 이중 인증으로 보안에 역시 크게 신경 썼고요. 그리고 이 카드의 큰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 카드를 이제 하드웨어 월렛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하드 월렛이라면 이제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 나노 월렛, 네. 뭐 콜드 월렛이라는 거죠.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중앙형 거래소는 코인을 거래소가 관리하기 때문에 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거나 그러면 도난을 당하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데 유저는 이 카드에다가 자신의 코인들을 저장을 하면은 어떤 거래소의 해킹 위험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접근성과 기술력은 확실히 기존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페이먼트 프로젝트들보다는 네.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기술력과 이 실용성을 모두 갖춘 한 단계 높은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 거래소 코인들이 갖고 있는 취약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거래소 코인은 아닌데. 이건 거래소 코인이 아닌가요? 거래소 코인이 아니라 이제 페이먼트 네네, 코인인데 페이먼트 코인. 어쨌든 네. 취약점이 있겠죠.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페이먼트 관련 프로젝트들이 뭐 많이 나오고 있고 뭐 펀디엑스처럼 시장에서 두각을 많이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분명 페이먼트 관련 프로젝트는 수요가 있는 시장이고 앞으로 더 많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 네. 제 생각에는 아직은 좀 활성화되기 그렇게 막 실생활에 이렇게 직접 연관이 되어서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뭐 아무리 이 접근성이 좋게 고안을 하더라도 정작 실질적인 저변의 확대가 좀 어렵고요. 뭐 네. 포스기에 다 있다고 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이제 퓨즈엑스가 가서 영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거는 이제 뭐 가지고는 있지만 쓰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뭐 저변을 넓힐 수는 있다는 뭐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변을 넓히는 게 아직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크게 보고 있는 게 이 기본적인 이 페이먼트 프로젝트들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인 그 원화 결제 대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모든 프로젝트 그 페이먼트 프로젝트의 다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이 페이먼트 프로젝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면은 거래소와 계속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 이제 그 페이먼트 프로젝트사가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용자가 어떤 상점에서 결제를 하면은 그 순간에 이제 이 거래소에서 그 코인을 팔아가지고 그 원화가 생기면은 그거를 이 상점한테 대금을 납부를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코인을
뭐 사거나 팔아서 해서 원화 결제 대금을 만들어서 뭐 영업점에게 계속 주어야 되는 이러한 형태인데 네. 그럼 원화가 필요하잖아요. 원화 계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실명확인 원화 계좌가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는 원화 계좌를 쓸 수 있는 거래소가 지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군데밖에 없어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인데 사실 기업에게는 이제 원화 계좌를 열어주지도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은행이 EDD라는 고객 확인 강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고객 확인 절차 이런 거요. 네네네 그거를 하고 가상 계좌를 발급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안 된다 그런 말은 없지만 그래도 신청을 하면은 저는 제가 들었을 때 이 승인이 났다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네. 그리고 안 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벌칙 계좌를 쓰는 이제 다른 여타 모든 거래소들도 일단 기업 계좌를 열어주는 게 그렇게 원화 기업 계좌를 열어주는 게 흔치 않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저도 이제 그 페이먼트 관련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면은 저도 이거를 꼭 물어봐요. 그럼 원화 쪽 그 결제 대금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이제 그분들 중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저도 처음 듣는 그런 거래소랑 연관돼 있다. 그런 식으로 결제 대금을 납부할 거다. 그런데 이런 너무 작은 거래소들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 페이먼트라는 게 있어서 결제 대금이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시작하시려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분들도 봤고 그리고 이제 만약 거래소가 안 된다 그러면은 요즘에 좀 아주 핫한 장외 거래라는 방법이 거래소 밖에서 이제 P2P 형식으로 네네. 사는 방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전송해 주는 거죠. 네네네네. 네. 근데 이 시장 그 장외 거래라는 시장이 지금 한국은 아직 너무 초창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계속 현금 대급을 충당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영위하겠다 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된 게 그 페이먼트 프로젝트에 있어서 원화 대금 관련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비즈니스의 존폐를 이렇게 결정지을 만한 그런데 아직 정부의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차라리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면은 그거에 따라 뭐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면 되는데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추진하기도 좀 뭐하고 그렇다고 계속 기다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이 페이먼트 네. 시장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앞으로 뭐 정부 차원이라든지 뭐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이게 퓨즈엑스뿐만 아니라 다른 페이먼트 프로젝트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보완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퓨즈엑스는 페이먼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쵸. 많은 분들이 퓨즈엑스를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50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거래소가 만약에 없어질 경우에는 결제 대금을 지급받을 방법이 그쵸. 없기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기고 정부는 이 페이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요약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쓰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시죠. 그죠? 페이먼트 코인인데 네. 페이먼트를 할 수가 없으니 네. 단타만 하는 거죠. 뭐. 아이고. 결국엔 투자 용도인 건데 요즘에는 투자하기도 너무나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페이먼트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이렇다면 일단 정부에서 입장을 정해줘야 되는데 요즘 네. 상황이 너무 네, 어렵다 그죠. 보니까 그럼 이 퓨즈엑스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총평 남겨주시죠.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전에 너무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사실 네. 이 페이먼트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정말 블록체인을 이용해 가지고 상당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퓨즈엑스의 뭐 기술력이라든지 서비스 부분에서는 분명 저는 다른 여타 페이먼트보다 한 단계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거래소 연계라든지 송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로드맵대로 실행만 된다면은 저는 좋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다만 아직에서는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선 이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높고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있는 코인임은 확실하게 돼 있어서 뭐 아주 저평가돼 있을 때 사고 싶으신 네. 분들은 뭐 추천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퓨즈엑스뿐만 아니라 이 페이먼트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한국에서는 아직은 어떤 길게 보고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종류의 프로젝트들로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사실 로드맵대로만 간다면 그 어떤 프로젝트가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또 요즘에 이제 페이먼트 코인은 갈 길이 아직도 먼데 요즘 시장을 보면 더 멀어진 느낌이 약간 들어요. 네. 이게 실현이 되려면 정부에서도 입장을 정해줘야 되고 투자자들도 많은 투자를 해줘야 네. 되고 시가총액을 늘려줘야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런 거를 투자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페이먼트 코인이 조금 더 빛을 발하는 시기까지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의 저변을 넓혀줄 퓨즈엑스의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자, 실물 거래에서 암호화폐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이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 이제 선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 코인은요, 퓨즈엑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